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기능의학을 연구하고 또 치료하는 힐링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름은 닥터 이제 닥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프린스 리입니다. 오늘은 코끼리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한번 중요한 그런 개념과 또 우리 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코끼리들이 많이 있죠. 그 코끼리들이 이제 풀을 뜯어 먹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코끼리들은 원래 나뭇잎을 뜯어 먹고 사는 그런 동물인데 이 아프리카도 이제 인간이 자꾸 개발하다 보면 나무를 자꾸 베서 코끼리들이 먹이었던 나무가 다 없어지고 결국 코끼리들이 이제 땅에 있는 풀을 먹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나뭇잎을 먹을 때는 코끼리들이 심장병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풀을 뜯어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놀랍게도 심장병이 코끼리 중에 50%,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심장병이 생겼다. 그런 현상을 놓고 그럼 과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갑자기 그 먹는 것이 바뀌었는데 그런 말면서 이렇게 큰 영향이 있고 왜 그런지를 이제 궁금하게 생각해서 연구를 했겠지요. 그래서 이 나뭇잎은 쌍떡잎 식물이고 풀은 외떡잎 식물입니다. 그래서 쌍떡잎 식물을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외떡잎 식물을 먹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코끼리만의 얘기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 그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은 면역력, 특히 자가면역 질환의 기전과 연결이 되고 또 결국은 염증과 암에 관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 코끼리의 비극, 남의 얘기가 아니다. 코끼리 심장병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끼리하고 인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끼리의 혈관 그리고 인간의 혈관, 코끼리의 장벽과 인간의 장벽에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N-아세틸 뉴라민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하고 인간은 그것이 있고 개나 소나 말은 그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N-글리코릴 뉴라민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편의상 5AC, 5GC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끼리 인간과 그 외에 다른 포유동물, 개나 소나 말과 다른 점이다. 이것이 결국은 자 코끼리가 그 나뭇잎 뜯어 먹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코끼리가 풀 뜯어 먹고 나서부터 심장병이 많이 생겼다면 그것은 왜 그러냐? 사실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이 N아세틸 뉴라멘산이라는 게 그 렉틴이라는 곡물에 들어있는 것과 이게 결합을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렉틴은 뭐냐 도대체? 렉틴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렙틴 또는 그렐린 같은 이 소화하고 이제 이 먹는 데 관계되는 그래서 포만감을 주는 뭐 그런 게 아니고 렉틴 기억입니다. 네, 레의 기억 렉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테니스 선수 같은 분들 이제 세계 넘버 랭킹 넘버 원이 있죠. 그분이 자기가 은퇴를 했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 글루텐이라는 데 대해서 내성이 없는 글루텐 불내증 환자라는 걸 알고 즉 밀가루에 이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글루텐이라는 게 밀가루를 끈적끈적하게 하는 탄력성을 주는 그런 하나의 물질인데 그래서 그 밀가루를 먹으면 몸에 그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이 글루텐은 다 거의 모든 분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테니스 선수 때문에 그래서 조코비치라는 그런 선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도
그 메이저 대회를 24개를 우승한 그런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자꾸 돼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조코비치가 그 글루텐에 대한 그 불내증 때문에 오죽하면 은퇴를 하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그런 밀가루 종류 음식을 안 먹었더니 뭐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 테니스 모든 대회, 메이저 대회를 휩쓸고 있죠. 그만큼 이 글루텐이라는 거가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는데 사실 글루텐이라는 것은 렉틴이라는 것의 일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렉틴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몇백 가지가 되는데 발견된 것이. 그래서 그 글루텐의 일종이다. 렉틴이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아세틸 뉴라민산하고는 결합이 되는데 아, 개나 소나 말의 혈관병이나 그 장벽에 있는 그 N-글리콜 뉴라민산, 5GC만이죠. 거기에는 결합이 안 돼요. 그것이 그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사실은 뭐의 기전이냐? 염증 있죠. 염증을 일으키고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기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그래서 이런 뭐 뉴라민산, 뭐 아세틸 뉴라민산, 그리코일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코끼리와 인간의 그 이 혈관의 벽과 장벽에 있는 것은 개나 소나 말에 다른 포유류 동물이 있는 것과 다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우리가 이제 고기 종류죠. 육고기죠. 그 소, 그 다음에 양, 우선 돼지 이런 그 고기를 먹을 때 우리 몸에 그것이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거를 한번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연관이 되니까요. 자, 이걸 먼저 얘기하려면 엠토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엠토르가 뭐냐? 그래서 mTOR는 이제 영어죠. 약자로 이게 해놓은 겁니다. 그 m이라는 거는 메멀리안, 포유류라는 소리고, 포유류, 메멀리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mTOR인데, 이 mTOR의 중요성이 뭐냐, 또 그 정의가 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mTOR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m은 메말리언, 포유동물이라는 얘기고, t는 타겟, 목표, 타겟이라는 얘기고, 오브의 오고요. 그 다음에 R은 라파마이신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엠토르라는 것은 연결시켜 쭉 얘기하면 메말리언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이라는 거예요. 이 엠토르. 이 엠토르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이고 또한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파마이신이라는 것을 이제 인간이 발견하게 됐는데 이것은 그 그림에 보이시죠? 그 라파누이라는 그 거대한 석상인데 이 석상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갖다 놓았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신비에 불가사의한 그런 어마어마한 큰 석상들이 이 이스트 섬이라는 칠레 앞바다에 있는 칠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3,700km나 떨어져 있으니까 그 이스터 섬에 이 거대한 석상들이 서 있는데 그 이름이 라파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라파누이의 석상의 뒤에서 그 처음에는 곰팡이 진균 종류인지 알고 무시했는데 나중에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라파마이신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라파마이신을 면역 억제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토르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 그 정의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곰팡이 종류 또는 효모라고 그러죠. 효모에서 진화돼 가지고 결국 그 세포 대사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산화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mTOR라는 게 C1, C2가 있는데 특히 C2는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하고 관계가 되죠. 그다음에 IGF-1이라고 뭐 하여튼 인슐린 관계되는 것에는 이 mTOR가 작용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TOR라는 것이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역할을 설명드리면 이 mTOR라는 것이 세포의 성장과 또는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자가 포식,
우리들이 많은 고기, 단백질 안 먹어도 되는 이유가 우리 세포가 이제 죽겠죠. 또는 노화되면 그것을 이제 분해하고 그것을 흡수해서 우리가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자가포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자가포식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고기를 안 먹어도 사실은 우리 사는데 지장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자가포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낡은 세포, 늙은 세포들이 몸에서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아서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이 노화된 세포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자꾸 옆에 있는 세포,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 옆에 있는 세포, 야,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하지 마. 그냥 뭐 적당히 해. 이런 식으로 자꾸 영향을 줘가지고 몸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노화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자가포식 작용에 mTOR라는 게 굉장히 작용을 한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mTOR C1이 있고 C2가 있는데 mTOR C1이라는 건 뭐에 관여하는 거냐면 자 아미노산 에너지 레벨 인슐린이 얼마나 있는지 포도당이나 산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또는 지질 핵산 합성 그런 모든 자가포식 이런 데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 몸에 있어서 모든 컨트롤을 하는 센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mTOR라는 한국말로 뭐 톨 수용체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mTOR하고 톨 유사 수용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개념이 그래서 영어로 할 수 없이 mTOR라고 이제 썼지만은 그리고 mTOR C2가 있는데 그것은 인슐린, 성장인자, 뭐 지질대사, 당대사, 우리의 생존에 관여한다. 심지어는 뭐 여기 보시면 그 전사인자라고 그러는데 그 세포가 있으면 그 안에 핵이 있겠죠. 그 핵 안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유전에 관계된 그러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 유전인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유전인자 DNA라고 그러죠. 그것이 어머니 쪽부터 한 줄 오고 아버지 쪽부터 한 줄 와가지고 모든 우리의 그 유전에 관련된 정보가 그 이제 그 거기 핵 안에 우리가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전사인자는 건 뭐냐 그걸 카피를 떠가지고 왜냐면 우리 세포 계속 죽으니까 하루에 5천만 개가 죽으니까요. 우리 몸에 그 세포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뭐 60조 개라는 분도 있고 100조 개라는 분도 있고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그 AI를 사용해서 카운트를 직접 해보니까 38조 개다 이렇게 밝혀진 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몸에 세포가 많은데 그 세포들이 이제 하루에 5천만 개씩 많이 죽는다면 그걸 다시 한번 찍어내야 되겠죠. 소포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걸 찍어낼 때 그 RNA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RNA 그래서 mRNA가 가서 이제 메신저죠. M은 가서 그 DNA 정보를 가지고 와서 소포지어서 하루에 5천만 개씩을 찍어내는데 그 전사, 그 카피 뜨고 하는 그 전사라는 그 작용에도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면 mTOR의 중요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부족하죠. 뭐 우리 인체에서 그 굳이 우리가 이제 비유로 말한다면 일종의 그 내비게이션이랄까 우리가 언제 작동 기전이 이게 이제 mTOR의 작동 기전이죠.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지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켜지고 특히 동물성 물질을 먹으면 켜지고 그 다음에 음식을 안 먹으면 이게 꺼집니다. 네. 인슐린하고 연관이 또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하고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결국은 음식이 약이에요. 또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단순하게 음식이라는 것은 그냥 자동차 가솔린처럼 그냥 달리면 그냥 버려지는 존재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연의학 쪽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음식이 결국 우리 이제 소화 과정을 통해서 잘게 잘라지고 굉장히 죽처럼 돼가지고 소장에 가서 흡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흡수가 될 때, 네, 바로 그 음식물 그 자체가 흡수가 되면서 바로 적혈구로 바뀝니다. 이게 장조혈설입니다. 장조혈설. 원래 많은 분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골수조혈설이죠. 왜? 피가 중요하니까. 왜? 생명이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이 생명 현상은 결국 피가 중요하고 피가 깨끗해야 되고 피가 제대로 혈액순환이 되면은 문제가 없어지겠지만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피가 걸쭉해지고 더러워지고 세균이 많아지면 결국 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가 골수에서 생긴다. 골수 조혈소를 생각하고 있는 정설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도 많은데 사실은 피는 바로 음식이 바로 피가 되는 바뀌는 바로 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면서 적혈구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적혈구가 결국은 백혈구로 바뀌고 백혈구가 체세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백혈구 이런 게 부족해진다 그러면 다시 체세포가 백혈구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 왜 골수에서 그런 것이 골수에서 왜 피가 있는 것이 보이냐 적혈구에 있는 게 보이냐 사실은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반대로 진행이 되면서 그 골수에 있는 걸 발견한 것 뿐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장조혈설이라고 합니다. 장조혈설. 피는 사실은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이건 2차적인 얘기고 사실은 바로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장이 면역력이 80%가 들렸다.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mTOR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자, mTOR은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지느냐. mTOR라는 것은 켜지는 거는 언제? 음식이 들어오면 켜지고 음식을 안 먹으면 꺼진다. 그리고 인간이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럼 언제 먹어야 되느냐? 언제 무엇을 먹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자, 단식이 중요하다. 단식. 음식 안 먹는 걸 단식이라고 그러죠. 금식이라는 것도 뭐 얘기합니다. 금식 물 먹고 하는 거 말하는 건데 그래서 단식이 왜 중요하냐? 단식을 하면 mTOR가 꺼진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먹게 되면 mTOR가 켜지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간헐적 단식, intermittent fasting, 간헐적 단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거예요. 사실은 또 지금도 유행하고 있죠.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을 공복 상태 안 먹는 거죠. 그래서 뭐 14시간 공복 상태가 돼야 된다, 16시간 돼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이 더 발전해서 요새는 모방 단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FMD라고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F는 뭐냐? fasting의 F고 M이라는 거는 mimicking, 흉내낸다, 모방한다, mimicking이죠. 영어로 흉내낸다는 얘기고 모방 얘기하는 거고 D는 다이어트. 그래서 FMD가 요새는 최근 음식을 먹는 또는 단식하는 요령으로 등장하고 있고 또 최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USC 미국의 USC 대학의 발도 롱고 박사 같은 분이 이 모방 단식을 주창을 한 분인데 그래서 자 오늘 그 결론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이 약이고 약이 음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약은 독성이 있는 음식이고 음식은 독성이 없는 약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음식을 뭐를 먹을 것인지 언제 먹을 것인지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mTOR가 켜지고 이제 꺼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가 많죠. 뭐 요새 몸에 좋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폴리페놀 종류, 그 다음에 그 녹차에 있는 ECGC라든가, 그 다음에 뭐 호선베리라는 것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폴리페놀 종류, 그리고 이제 뭐 카테킨이라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랄지, 그 다음에 뭐 몸에 좋다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mTOR를 키고 끄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TOR라는 것을 억제를 하는 것, 억제를 해서 결국 켜지지 않게 하면은 단식한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연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장수하고 연관이 되고, 우리의 질병, 특히 염증에 어떻게 그걸 치료하고 염증을 예방할 것인가에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주제, 뭐 단식이면 단식, 가려져 단식, 무방 단식, 이 하나하나의 모든 주제가 하나의 타이틀로 그걸 하나만 말씀드려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엠토르라는 게 있고 그 엠토르라는 게 그 이스트 섬, 칠레 앞바다에 있는 그 섬에서 그 거대한 석상, 신비한 그 석상 뒤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오늘날 알고 보니까 이 면역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요새 면역력 억제제로 라파마이신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미래에는 라파마이신 연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미래의 인간에 대한 건강과 밀접한 그런 연관성이 있는 그 라파마이신입니다. 그래서 엠토르라는 것은 그 라파마이신과 연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서 결국은 이제 메스터 스위치 역할을 하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우리 인간이 그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몸에 들어오면 인슐린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은 단 한 가지 인슐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슐린이 이제 피 속에 많아지면은 결국 엠토르는 자동적으로 켜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인슐린이 피 속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엠토르가 켜지지 않게 하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또는 켜져 있어도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의 그 몸에서 자가포식 낡은 세포, 죽은 세포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최신의 그 의학이 기능의학이 굉장히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최첨단 중에 첨단에 관한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서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